들어오네요, 질문이. 어떤 문제? 근데 옛날에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자시해 봅시다. 약간 이럴 때는. 조선시대잖아. 그러니까. 억울한데 너무? 공사는 업체가 늦게 했는데 왜 내가 그냥 돈을 또 줘? 원래 있던 대로 만들어놔. 뭐. 오늘은 인테리어 계약서 관련해서 이제 세 번째 시리즈를 진행할 건데, 오늘은 착공일과 준공일이 없는 이제 계약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그래서 계약서에 만약에 착공일과 준공일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들어오네요, 질문이. 어떤 문제? 잠을 한 일주일쯤 안 자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랑 비슷한 거 아닐까? 뭐 착공일, 준공일이 없으면은 뭐 공사를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거예요? 어떤 그 믿음의 영역이겠지. 근데 옛날에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자시해 봅시다. 약간 이럴 때는. 조선시대잖아. 그러니까. 그럼 완벽하게 신뢰에만 맡기는 상태가 될 것 같아. 착공일이 없다라는 건 언제 시작하는 게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다는 거고, 준공일이 없다는 거는 언제 완료하겠다는 게 없는 거여서. 계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 빠지네. 일단 이게 무조건 지체상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완공일이 없으면, 완공일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어느 때까지 하기로 한 게 없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준일이 없게 되는 거지. 지체상금이 뭘까? 친구들. 공사가 상금이 아니야. 네, 지불해야 하는 분. 누구에게? 인테리어를 맡기시는 분이 인테리어 업자한테 지불해야 하지 않는 어우. 상황. 억울한데 너무? 공사는 업체가 늦게 했는데 왜 내가 그냥 돈을 또 줘? 거꾸로긴 한데 뭐 하나는 맞추고 하나는 틀렸다. 근데 이게 업체에서는 늦으면 안 되니까 이게 왜 지체상금을 만드는 건지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지체상금 처음에 만들어진 계기가, 만약에 공사가 늦어지면 생각해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겠어. 1번 어디 갔다 살 데가 없다, 또는 뭐 우리가 영어를 못한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영어를 못함으로써 생기는 뭐 돈의 어떤 문제, 내가 뭐 거기 못 들어가서 뭐 어디 다른 데 가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공사 때 공사 지연되니까 돈 더 들고, 뭐 이런저런 손해들이 엄청 많은데 이걸 다 증명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미리 약속을 하는 거지. 늦어지면 하루에 요 정도를 배상해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하는데,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입증을 좀 안 하고도 돈을 쉽게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왜냐면 이걸 안 하면 다 입증해야 되거든. 일일이 얼마의 손해가 있는지를 다 입증해야 되니까 서로 양해해서 늦어지면 요 정도 그냥 책임지는 걸로 하고, 서로 손해 입증하지 않아도 돈 좀 주자 라는 게 지체상금의 의미다. 만약에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없으면 중도 해제가 가능한가요? 일단 계약서에 해제 조항이 없더라도 민법상의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보통 이렇게 계약을 진행을 했을 때는 민법 또는 상법이 적용이 되는데, 민법에 채무불이행 책임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 어떠한 약정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 채무불이행에 의해서 최고를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준 다음에 또 이행이 안 됐을 때는 당연히 해제를 할 수 있고, 혹은 이거 빨리 진행해 주셔야죠 했는데도 상대방이 저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행을 거절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계약 해제가 가능해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공사 대금을 줘야 되는데 그 지급 일자를 넘어서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면은 업체 입장에서도 계약 해제를 빨리 해야죠. 그게 좀 어렵게 말씀하셨는데 지식이 높으셔서 그러신 거고, 좀 쉽게 말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뭘 하기로 했는데 자꾸 늦게 해. 그걸 우리가 이행지체라고 합니다. 뭘 하기로 했어 근데 안 하겠대. 그건 이행 거절이라고 해요. 뭘 하기로 했어 할 수가 없어. 그걸 이행 불능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 우린 해제를 할 수 있어요. 네. 해제는 의사표시라고 해가지고, 의사표시 뭐예요? 굉장히 쉬운 말이죠? 나 해제할 거야. 그럼 해제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 조건이 있는 거죠. 뭐 이게 아까 말한 싫은 거, 할 수 없는 거, 늦어지는 거, 이런 게 있을 때 해제하겠다고 통지하고, 할 수 없는 경우와 거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기간을 상정해 놓고, 너 이때까지 못하면 해제야 이렇게 얘기해서 해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조항이 없어도 사실은 법에 의해서 해제할 수 있다. 그럼 그 계약 해제 관련해서 만약에 손해가 발생을 하면
그 손해는 누가 책임을 지는지 어떻게 정하나요?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인데 혜진 씨, 일단 근데 그걸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해제를 하면 일반적으로 손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원상회복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원상회복은 뭐냐면 원래 있던 대로 만들어놔 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해제가 됐을 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 좀 있는 게, 손해배상은 손해가 얼마인지를 수지가 말한 것처럼 입증을 해야 된단 말이지. 지체상각거나 손해배상 예정이 있지 않는 한. 근데 원상회복은 그런 거 필요 없이, 누구의 잘못이다 아니다 이런 거 필요 없이 원래대로 돌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조금 더 입증이 간편하다 라는 측면이 있지. 쉽게 얘기해서 공사대금 이미 줬는데 상대방이 공사를 안 하면은 아 내가 준 돈 돌려줘 해서 공사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오늘 다루려고 했던 건 공사 기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했던 것 같고, 예전에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얘기했었던 그 내용을 하는 건데, 근데 공사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하는 경우에 어떻게 변경한다라는 그런 좀 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하게 좀 해놓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거를 좀 챙겨가지고 계약서에 꼭 써야 된다. 하나, 둘, 셋. 끝! 끝!